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내일이면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을 법원이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에 구속기간이 끝나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들에 대한 구속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 타격을 지시하며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지난 12일과 16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을 신문한 법원은 심리 끝에 이들을 추가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기간은 6개월 연장됩니다. 특검이 이들과 함께 추가 구속을 요청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은 어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로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가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둘이서 또 거의 법정이 커피숍이야.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 그때 계엄 그 민주당 때문에 했었지. 아, 우리가 군인들 처우 얼마나 걱정했냐. 맞습니다, 대통령님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같이 앉아가지고 군인들 걱정 많이 하고. 너 기억나지? 저 모르겠는데요. 야, 임마 그 통닭 임마 새끼야. 민주당에서 그 통닭 못 사게 했었잖아. 그래갖고 내가 계엄한 거잖아, 임마. 와, 나이가 먹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게. 요런 얘기를 네. 실제로 법정에서 합니다. 네. 그 장면 이어폰 켜주시고요. 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관사 40년씩 막 돼갖고 녹물 나오는 거를 보고 이런 거 좀 다 수리하고 말이야. 이사비 이런 거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면 잘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큰 이슈가 되었고 주임원사가 그 소대 그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 내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몇 년을?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말씀하시기에 다 했습니다. 와. 근데 통닭 예산이 있나? 통닭 예산 있습니다. 통닭 예산 있어요? 간식비라고요. 병사 1인당 4,000원 정도. 연 4,000원 정도. 근데 그걸 통닭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아니지. 간식용으로 그러니까 이거저거 먹으라고 하는 그다음에 거죠. 특식비가 있고요. 그런 게 또 따로 있긴 해요. 따로 있는데요. 애초에 안 올렸어요. 애초에 안 올렸어? 예, 애초에 올리질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예산 소위에 있었잖아요. 이거 좋다. 잘 걸렸다. 윤석열이 잘 걸렸다. 빨리요. 팩트체크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김용현 장관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장관에 취임하고 국회 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합니다. 인사로 오겠죠. 네, 인사를 해서 본회의 할 때 와서 새로 임명된 신임 국방장관 김용현이다. 네. 40년 동안 녹물이 나오고 막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합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5년도 예산을 올리는데 네. 장병 복지에 대한 예산은 증액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만들어서 올린 거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와, 우리 이 새끼들 진짜. 식비가 장병 1인당 13,000원이거든요. 저희는 계속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장병 1인당 식비가 13,000원. 새끼에 1일당 네. 13,000원인데 이거를 올려달라고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안 올려요. 그래갖고 저희가 예산 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15,000원까지 올립니다.
여야 합의로 예, 네. 올렸는데 네. 그때 예산 전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액 예산은 전부 본회의에 상정을 못했잖아요. 네. 감액만 올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부 정부에서 증액 안 한 것도 저희가 이제 올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식비, 증식비,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군의 날 특식비 이런 것들을 예산 소위에서 다 올려요 증액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올리는데 애초에 정부에서 삭감해서 들어옵니다. 와. 그러면 이제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 네. 영내자 증식비, 그러니까 영내 생활하는 증식비가 증식비라는 게 뭐예요? 증식. 그러니까 간식비입니다. 아, 간식비인데. 4,000원에서 3,000원을 깎아서 올라옵니다. 와. 그리고 경축일 날 특식 나오잖아요. 네. 우리 뭐 군대 있을 때 많이 네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국군의 날이나 뭐 삼계탕도 설날, 하고. 추석 때. 이 간식비가 3,000원 책정이 인당 3,000원 책정이 돼 있었는데 0원으로 삭감돼서 올라옵니다. 와. 그다음에 지역 상생 특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일날이나 뭐 이럴 때 뭐 케이크를 맞아. 하거나 하면 지역 상권을 살린다고 해서 그쪽에 나오는 뭐 쌀을 이용한 뭐 케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역 상생으로 해서. 네. 지역 이게 24년도에는 14회였어요. 14회. 예, 원래는 네. 12회인데 이것도 국회에서 2회 더 늘려라 해서 아. 14회가 된 건데 아, 네. 25년도 예산안에는 10회가 줄여서 4회만 올라와요. 와,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예 삭감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액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재부랑 뭐 국방부랑 얘기를 해서 이거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네. 국회의원별로 건건이 이제 증액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부 증액안을 올려요. 네. 장병 복지와 관련된. 네네네. 근데 이게 기재부에서 애초에 통과를 못 하다 보니까 또 막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동의를 안 하면 예. 네. 예산을 기재부가 줄여가지고 온 거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줄였냐면 대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항상 병사 봉급을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올리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뜬금없이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렇게 한 적이 있어. 한번 던졌죠. 예, 여가부 맞아요. 페이지 이런 것처럼. 아, 예, 예. 그걸 올려놓으니까 갑자기 재원 마련할 저기도 없이 그냥 던져놓고 나서 어디서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깎은 거예요. 아, 그래서 복지 예산을. 어. 그 지가 깎아놓고 아. 그걸 깎아가지고 그러면 지 말대로 통닭 또 지라고 그런다고 뭐라고 하겠다. 하여튼 윤석열이 말대로 통닭 준다고 뭐 할 거면은 그거 증액안을 올렸을 때 국방부에서 동의하면 되는 거야. 최상목이한테 지시해가지고 아. 야, 그 통닭 매겨 네네. 올려줘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동의를 안 하니까 안 올라간 거예요.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가 깎아놓고 지가 지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좀 완전 미친놈이네. 좀 아, 저 완전 나는 황당. 이게 좀 하찮아 가지고 어이없어서 그냥 화가 났는데 내용에 들어가면 미친놈이네. 그렇죠. 이거는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소위, 예결 소위에서 여야 할 거 없이 장병들의 먹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전부 증액해야 된다 욕을 하거든요. 아. 근데 기재부 장관이 동의를 안 하는데. 그래서 야. 그때 이제 그 급식 단가, 이 급식비를 13,000원 이제 15,000원으로 예결위까지 통과를 했었어요, 사실은. 아, 네.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예비비 복원하고 특할비와 연결되다 보니까 그잖아요. 예비비 복원시켜 달라. 그다음에 특할비 이게 깎은 거 검찰 살려달라. 네, 깎은 네. 거 살려달라 하다 네. 보니까 아, 그거랑 연동을 네, 시켜버렸구나. 그래서 본회의에서 증액안은 아무것도 안 올라간 거예요. 아, 그거랑 연동시키면서. 네. 아. 그리고 이제 개엄할 때 군 핵심 전력들 전부 민주당이 삭감해 버렸다. 그게 아니라요. 네. 그 윤석열이 5개 핵심 사업 전력들 뭐 북한 핵에 대응하는 5개 사업이 있거든요. 네. 뭐 지휘 정찰 사업부터 시작해서 5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애초에 정부에서 잘려서 들어와요. 근데 계엄의 명분으로 해서 민주당이 다 삭감했다. 와, 좀 미친놈이네. 그러니까 망상하는 거죠. 지휘 정찰 사업이 가장 예산이 큰데 아예 4,892억 원. 내가 정확히 상임위에서도 질의하고 했었는데 그 돈 자체를 아예 삭감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 사업이 뭐라고요, 명칭이? 지휘 정찰 사업. 지휘 정찰 사업. 예, 하늘에 떠서 이제 지휘 정찰하고 이런 사업 있잖아요. 정찰 사업.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와. 것들이 전부 감시 자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애초에 이건 사업 안 된다 해서 삭감해서 올리는 거를 이 4,800억이라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거기가 저희가 증액할 수가 없어요. 그 빵원으로 해서 와요? 아니 애초에 삭감. 그러니까 삭감해서. 일부만 반영하고 일부는 삭감해서 올라와. 저 완전 미친 놈이네. 예.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팩트 체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속기록도 다 공개했고 그때 계엄 명분으로 야 이러는데 계엄 안 하겠냐. 그때도 다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야 진짜 대단한 놈이네 저놈. 근데 통닭 얘기를 하고 앉았어. 아니, 그 지금 이상한 거지. 약간 이게 돼버린 거지. 교환은 된 거예요. 다른 쪽이 안 되고 이쪽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지. 아니 언론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 통닭계엄이라고 하냐 하면서 그냥 그 하찮은 것으로 단어에 꽂혀서 비판 보도를 내고 있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야, 먹고 이거- 입는 거는 중요하거든요. 네. 징병제 국가에서 먹는 거를 민주당이 잘랐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보수가 그렇지 상당히 비판할 수 비판할 있는 수 거거든요. 있지.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는 1,000원도 저희는 민주당은 삭감을 안 합니다.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려고 애를 썼어. 애를 쓰는 거죠. 이번에 이사비도 그렇고 이사비 증액한 것도 그렇고 그때는 증액안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장병들이 여담인데 저도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국방부에서 국회 담당 법무관 일을 해봤거든요. 그때 일인데 부승찬 대변인 계실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 그 군인 관사들 이제 윤석열이가 녹물 나오고 어쩌고 한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 좀 고쳐줘야 된다고. 진짜 완전히 그지 같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군인 간부들이. 네. 그러면 그 예산을 반영하면은 계급 높은 놈부터 고친다. 군대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병사들 복지 정책에 대해서 너네가 얘기해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국방부에 복지 정책과라는 데가 있어. 예. 그러면 그게 답변서를 쓸 때 복지 정책과에 써야 되잖아. 네. 못 쓰겠다고 들고 뛰어온 거야. 왜? 사병 병사들 복지 정책을 물어보는데 왜 복지 정책과 못 쓰냐 그랬더니 복지 정책은 간부들하고 예비역한테만 있는 거지 병들은 복지 정책이 없대. 그래서 그러면 없다고 답변해라 그러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해라.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디가 써야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병사들 복지라고 하는 거는 원래 군화, 군복, 뭐 수통 이런 거니까 군수관리과 같은 데서 써야지 담당이지. 그게 왜 우리 복지한테 하라 그러냐? 와. 그런 수준이었어요. 복지란 단어는 그냥 그거에 대한 병사한테는 인식이. 적용이 안 돼. 와. 그 옛날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뭐랄까 이걸 보면 말로는 저렇게 떠들어요. 40년간 녹물 나온다. 수도 틀면 녹물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김용현 장관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때 당시 네네. 나와서 관사 녹물 나온다 이 얘기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걸 증액하겠다. 근데 우리는 예산 소위니까 딱 받아보면 딱 받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와, 진짜 나쁜 놈이네. 네, 저놈은 녹물이 안 나오면은 오히려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야. 그게 전혀 관심을 안 가졌죠. 안 가져.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세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 재판장에서 다 드러날 거짓말을 저렇게 하고 와. 앉았어요. 근데 저 자식은 보면은 진짜 화를 내니까 맞아. 어느 정도 또 뭐 이 근거는 있는 얘기인가 싶더라니까요. 너무 화를 내니까. 다 뽑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 예산들이 다 복원이 복원이 됐어요. 증액되고. 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네. 근데 그런 게 잘 PR이 안 됐다. 네, 안 되죠. 아니 사실은 몇천 원 막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로 모이면 몇백억 몇천억이 되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PR을 막 하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 정상인데 그걸 PR하면 되겠습니까?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민주당의 단점이기도 하죠. 예. 네. 진짜 또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고충이야 고충. 야 이거 뭐 평균한 건데 그래요. 디폴트 값인데 이거를 아. 우리가 뭐 어떻게 또 쑥스럽잖아요. 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야, 근데 진짜 이 보통 미친 놈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거를 팩트 체크를 안 하면은 이게 또 넘어가겠더라니까. 너무 화를 내니까. 너무 화를 해. 정치는 좀 아는 거예요. 정치는. 왜냐하면 이런 감정을 게 자극하려고 몇 조짜리 사업은요 별로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않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요건 어떻게 와닿아. 통닭가까지 깎아서 맞습니다. 예. 아마 그 우리 아버지 커뮤니티에서는 이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을 거야. 아마도. 정말 이거 자극적이거든요. 자극적이잖아. 정치를 아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정치 관심 진짜 많거든. 윤석열 진짜 싫어하거든. 네. 근데 만약에 그
노인정에 갔어. 네. 아니 어떻게 맞아. 통닭을 안 사준다고 깎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엄할 만도 하지 하는데 이거를 대응 못할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이거는. 그 애들 그 먹이는 거 하나를 깎아버리면은 그건 너무했지 이러면서. 그러면 그 대응하기가 쉽지 않지. 네. 오늘 이제 또 노인정에 우리 아버지 뛰어가겠네. 이렇게 뛰어가겠네. 그걸 윤석열이가 깎았대. 삭감을 해버렸어. 그냥 아. 평균 맞춰서 올려보내도 통과될까 말까인데 삭감을 해버렸어요. 정말 정신 나간 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윤석열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박한수 나왔잖아 증인으로. 박한수를 보고 있으면 진짜 천불이 납니다. 박한수는요 무려 계엄 사령관입니다. 네. 계엄 사령관이야 얘가. 포고령에 이름 있었고. 포고령의 박한수 명이잖아. 네. 그런데 저 박한수가 윤석열이랑 법정에서 입을 맞추면서 계엄의 증거를 다 인멸해. 보면 알아. 네. 근데 이런 자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 있어.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법정에서 윤석열과 박한수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도 기억 안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풀려나 있어요. 함께 보시죠. 계엄을 보면은 선포만 됐지 응? 제대로 무슨 계엄 업무가 시작도 되기 전에 그냥 바로 해제돼 버린 거죠.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실이 구성되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국회는 이런 경비 질서 병력이 들어가고 선관위에는 뭐 일부가 들어갔다는 나중에 들었지만 그거 이외에 무슨 다른 계획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으로 뭐 장관이나 대통령한테 이런 무슨 실시 계획 같은 것들을 뭐 추가로 들은 거 있어요? 예, 계획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선포했고 그런. 결심지원실에서 피고인께서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 등의 말을 한 것은 듣지 못하였다는 말씀이죠.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김용현 전 장관이 결심지원실에서 했던 말 중에 좀 기억나는 게 전혀 없으신 네, 상황이신가요? 대통령 말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와. 거짓말을. 근데 저런 자를 지금 보석으로 풀어줬다니까요. 이게 보석으로 풀어주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돼서 6개월 되면 자유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다음에 뭐 여인영이나 김용현 같은 경우 일반 이적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구속 연장이 된 거 아니에요? 연장됐어요. 예. 네. 근데 이진우도 황당한 친구거든요.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박한수도 그렇고 예. 구속을 하고 싶어서 6개월 후면은 이제 풀어져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럴 바에는 아예 뭐 증거 인멸 못하게 뭐 조건부로. 그다음에 조건을 걸어버리면 그렇게 이제 사법부는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소해서 구속을 연장시킬 사유가 있으면 보석으로 안 풀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도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게 정말 난감하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야. 재판을 빨리빨리 안 끝내서 생긴 일인데 네, 그렇죠. 추가 기소할 사안이 없는 자들의 경우에는 그런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를 그 쿠데타에 대한 군사반란 혐의로 재판을 할 때는 119일인가 만에 끝냈단 말이에요. 그때 법원이 네. 그런 거를 생각해서 6개월 안에 이거 끝나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재판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그걸 조희대 사법부가 안 하기 때문에 네. 저런 일들을 보고 우리가 기가 막히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런 박한수를 또 그 평소에 존경했다는 국회의원이 국방위에 한 명 있었잖아, 민주당에. 부승천이라고. 네. 아니 하더라고. 예고 없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니. 야, 깜짝 놀랐네. 포박해. 아니 표지 바꿨어요. 예뻐졌네. 야 화제 전화.